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투톤입니다. 저는 더 바스켓의 박상혁 기자고요. 옆에는 스포츠 동아 최용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프로에 대해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네, 마감 직전 토토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또 선수들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배팅에 도움을 주는 그런 토토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토토 분석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를 이런 현장 정보 중심으로 전달하는 코너인데요.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초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너무나 중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22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6일에 저희 마감 직전 토토 앱이 공식 출시됐는데요. 이날 저희가 스포츠 분야 실시간 인기 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원래 저희가 무료 서비스 22일까지인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 축구, 또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까지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그리고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 앱 여기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은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상 경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프로농구 3경기 그리고 여자농구 1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부산에서 KT와 동부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전주에서 KCC와 오리온, 그리고 잠시에서 열리는 삼성과 LG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구리에서 KDB생명과 우리은행의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남자농구 3경기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이면서 프로토 대상 경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삼성 LG 경기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배당률은 1.17 대 3.2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핸디캡은 마이너스 6.5로 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배당률이 삼성 승에 1.67, LG 승에 1.7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167.5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언더 같은 경우에는 1.70, 오버 1.74의 배당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KCC 오리온 경기인데요. 일반 배당률은 3.10 대 1.19, 핸디캡은 플러스 7.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KCC 승에 1.73, 오리온 승에 1.71이 되겠습니다. 언더바 기준점은 162.5점, 언더에 1.76, 오버에 1.6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 동부 경기 그 배당률은 2.91 대 1.22로 되어 있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64.5점, 그리고 언더에 1.73, 오버에 1.71로 되어 있고요. 핸디캡은 플러스 7.5점입니다. 부산 KT 승리가 1.77, 그리고 원주 동부의 승리가 1.6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농구 경기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KDB생명 우리은행 경기인데요. 이거 굉장합니다. 그 KDB생명의 승리에 배당률이 5.79나 되고요. 반면에 우리은행은 1.01밖에 안 되겠습니다. 핸디캡은 플러스 11.5점으로 되어 있고요. 1.72 대 1.72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기준점은 127.5점, KDB생명 쪽에 1.73, 그리고 우리은행 쪽에 1.71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배당률이랑 그 언더오버를 보니까 역시 좀 박빙의 승부,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전력차가 좀 극명한 팀들의 대결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를 살펴보죠. 부산에서 열리는 KT와 동부의 경기입니다. 지금 부산 현장에 그 이재범 바스켓 코리아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범입니다. 예, 지금 부산 사직체육관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양팀 부상 변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조성민 선수가 요 앞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KT 관계자 말에 따르면 조성민 선수는 경기 도중에 병원을 이송해서 검사를 받았을 땐 검사 결과가 한 8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제 또 수원을 이동해서 또 재검사를 받았을 땐 약물과 재활을 하면 한 4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좀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보다 조금 약간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KT로서는 이게 이제 기간이 줄어든 게 다행이지만 오늘 경기에는 조성민 선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조성민 선수 대신에 고려대 신인 선수인 정희원 선수가 이제 출전 선수 명단에 올라가고요. 네. 이 선수가 또 이제 투지가 있고 한 방을 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조성민 선수의 출전 시간은 박지훈 선수와 이광재 선수가 좀 나눠 가질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동부가 뭐 좀 앞선에서 동부에 앞선을 좀 압박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재도 선수와 이제 박지훈 선수가 투가도로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슛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광재 선수가 비시즌에 좀 몸 상태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광재 선수가 좀 더 중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실 KT 네네. 하면 그 조성민 선수, 박상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상호 그렇죠, 선수가 사실 두 선수가 좀 잘해줬는데 지난 네. 경기에서는 좀 약간 SK가 좀 4점인가 놓고 좀 부진을 했어요. 좀 오늘 컨디션 좀 어때 보였나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와가지고 그 몸 상태를 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동부의 경기에서는 이재도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도 선수가 조성민 선수가 조금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공격의 중심이 이재도 선수에게 좀 넘어간다면 그러면 박성호 선수가 조금은 부진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재도 선수가 메워주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동부와의 경기에서 31점을 또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떠올려 본다면 박상호 선수의 활약보다는 이재도 선수의 활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네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동부는 한정원, 김태홍, 맹상호 선수가 부상이어서 지금까지 출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두경민 선수가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까지도 출전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두경민 선수의 공백은 김현호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메우고 있는데 제가 두경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던 그 경기 오디온 경기 전에 김영만 감독님께 김현호 선수에 대해서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만 감독님께서 김현호 선수에 대해서 기복은 조금 있지만 경기력을 찾으면 잘할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1라운드 때 김현호 선수 때문에 두세 경기 정도를 이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현호 선수는 두경민 선수 부상 때문에 강제적으로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LG와의 경기에서도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윤호영 선수는 LG와의 경기 후에 두경민 선수가 나오는 것보다 박지현 선수가 나올 때 리딩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도 해줬었고요. 네. 그래서 또 두경민 선수가 장점이 또 3점슛인데 그 3점슛이 또 김주성 선수가 요즘 최고의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두경민 선수의 좀 공격을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기에서 KT를 상대로 할 때 두경민 선수의 공백은 오늘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그 부상 선수를 대신해서 동부에서는 그 김현호 선수가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기자 말에 따르면 KT에서는 그 이재도 선수가 오히려 좀 더 수비나 공격에서 많이 역할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일단 그 이재범 기자 연결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 파악한 게 네. KT 선수들이 지금 안 나왔다 지금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KT가 경기를 하고 오늘 백투백 경기라서 음. 아무래도 체력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훈련 시간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럼 체력적으로 어쨌든 선수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KT가 홈 경기이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동부가 굉장히 높이가 좋은 팀이라서 KT 같은 입장에서는 이 높이를 부수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야 되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네. 체력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팀적으로 팀 플레이가 잘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그 동부가 상대의 점수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승리하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성민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KT의 공격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동부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리한 경기를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시즌 KT가 그 평균 득점 78.1점으로 7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점은 86.7점이었거든요. 득실점 마진이 마이너스 8.6점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평균 10.6점에도 조성민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득점에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10점이 빠진 거라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동부가 어떤 실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기는 팀이어서 KT의 득점은 더더욱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역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조성민 선수가 빠지면서 좀 득점을 해준 선수가 지금 KT에는 없지 않나. 네. 레리 고든 선수도 사실 까만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이재도 선수가 좀
이정 기자 말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의외로 저득점 경기 갈 수 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언더오버 기준점이 164.5점으로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이 160점을 넘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 여기는 거의 뭐 언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배당률도 지금 1.73 대 1.7인데 뭐 거의 뭐 언더일 것 같고 지금 글쎄요 뭐 KT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KT 배당률 2.91인데 사실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좀 동부의 승리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핸디캡이 지금 7.5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단은 7.5점 이상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에 저는 일단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부가 한 80점 놓고 있어요. 그 네. 3점 슈터 김주성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올 시즌 동부 평균 득점이 87점인데 실점은 79.8점입니다. 마진이 네. 7.2점이죠. 뭐 거의 뭐 동부의 그 80점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득점대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연결해 볼 텐데요. 삼성 LG 와의 경기죠. 네, 자, 잠실에 그렇죠. 예. 지금 김영현 더바스켓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바스켓 김영현입니다. 예, 일단 뭐 양팀 부상 변수부터 해서 조사하신 것 좀 알려주시죠. 네, 삼성과 LG 모두 주전 선수들의 큰 부상 변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모비스전에서 지고 곧바로 연전을 치르는 건데요. 그 이번 시즌 연전이 처음인 만큼 선수들이 얼마나 체력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외곽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 만큼 마리오 리틀에 대한 수비가 좀 걱정거리인데요. 그 마이클 크레이기 수비력이 약해서 이 선수한테 수비를 좀 맡기긴 어렵고 그 마리오에 대한 수비는 임동섭이나 이관희와 같은 국내 선수들한테 맡길 거로 보입니다. 그 반대로 삼성은 좀 외곽에서 터져줘야 골밑에서 라틀리프도 상대 트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 상대가 좀 여러 트랩으로 인사이드를 괴롭히고 있는 만큼 인사이드를 괴롭히고 있는데 라틀리프는 좀 피딩 능력이 좋지 않아서 외곽으로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크레이도 최근에는 패스보다는 좀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도 역시 인사이드에 트레이비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를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LG는 마리오 리틀이 첫 경기에서 좀 안정적인 복귀전을 치르긴 했지만 아직 경기를 뛰다가 온 선수가 아닌 만큼 한 경기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뭐 마리오나 메이스가 어느 정도 평균을 해준다고 했을 때 뭐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관건인데요. 이 팀은 그 외곽 공격이 좀 활력을 잃은 상태인 만큼 외곽 공격의 활력을 조금 잃은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종규 선수의 페이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상 부위는 현재 문제가 없지만 아직 그 외국인 선수가 바뀌고 뭐 동료들과 계속 지금 손발을 맞추지 못한 상태여서 그게 좀 불안 요소긴 하지만 차츰 이 부분은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뭐 LG에서는 지금 문태영에 대한 수비나 그 리딩가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열세이긴 하지만 인사이드에서 어떻게든 대등하게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그 삼성에서 말씀하신 그 임동섭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 네네. 선수가 어제 모비스에 좀 약간 신경전도 있었고 어제 또 네. 경기를 치고 올라와서 이래저래 좀 컨디션이 네.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보이나요? 네, 뭐, 그, 삼성 쪽에서는 그 이 선수가 어쨌든 그 기복 없이 평균치를 보여야 하는 선수인 만큼, 뭐, 일단 믿고 가겠다는 반응이고요. 그래도 좀, 뭐, 체력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삼성이나 LG나 사실 좀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긴 했지만 지금 홈 7연승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팀이 좀 홈에서, 지난 시즌보다 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뭐 어제 졌다고는 해도 오늘 경기가 또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고요. 뭐 LG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부전에서 좀 지기도 했고 지금 팀 분위기상으로 지금 뭐 경기 리딩 문제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에 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긴 하지만 뭐 지난 그 삼성전에서 그 메이스의 활약으로 좀 대등하게 경기를 좀 펼쳐갔거든요, 막판에. 네. 그런 만큼 이번 경기만큼은 꼭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김영 기자 여기 현장에서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양 팀이 1차전에서는 삼성이 LG한테 88대 84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죠. 뭐 그리고
지금 김영 기자 말한 것처럼 홈에서 7연승 중이고 반대로 LG는 지금 원정에서 계속 연패 중입니다. 지금 4연패 중인데 아무래도 좀 LG 입장에서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경기 저 두 가지 변수를 좀 보고 있는데 LG 쪽에서 사실 김종규 선수가 최근에 복귀를 하고 나서 네. 선수가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거리 슛의 정확도가 안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도 10몇 분으로 멈춰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18일 날 경기가 이제 동부랑 경기가 있었었는데 이 경기에서 김종규 선수가 17점을 넣어요. 네. 예, 그리고 미들슛도 좀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자유투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김종규 선수의 미들슛이 좀 살아난다면 LG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리오 리틀 선수가 합류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뛰게 되는데 이 선수가 첫 경기에는 사실 뭐 비자 받고 오느라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가서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삼성전을 앞두고 하루 좀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보다는 좀 나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삼성이 평균 득점이 89.4점으로 전체 2위고요. LG가 76.6점입니다. 8위죠. 그러니까 점수만 따지면은 사실 좀 LG가 좀 그렇죠. 어려운 경기를 네. 펼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 마이클 크랙 선수가 1라운드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예, 2라운드에서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농구가 좀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볼을 잡으면 자기 공격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장 갔다 왔는데 마이클 크랙 선수가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볼을 잡아서 바로 슛을 쏩니다. 네. 그랬더니 이상민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김태술한테 볼 주지 말라고 사인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팀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려면 볼이 어느 정도 돌고 움직임까지 간 다음에 볼을 잡았을 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크랙 선수가 가끔 이거를 너무 흥에 겨워서 깨고 있어. 예. 그래서 최근에 삼성의 경기력이 점수 벌릴 때 못 벌리고 그렇죠. 따라잡히고 벌릴 때 따라잡히고 그러다가 경기를 잃기 시작하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기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2라운드 첫 경기 KCC전이었죠. 17일 경기였는데 네. 크레이그 선수가 이날 8.5리바운드 4어시스트에 그쳤어요. 네네. 항상 두 자리에서 득점을 해준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한테 영향을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19일 모비스 전에서는 이 선수 다 14점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1라운드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공격력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좀 사실 뭐 한국 농구가 또 현미경 농구까지는 아니지만 상대 분석을 워낙 잘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움직임 하나를 분석하는 것 같은데 삼성으로서는 이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네네. 크레이그의 어떤 경기력을 살려줄 수 있는 네. 패턴을 만드는 게 그리고 아까 임동섭 선수 아까 우리 김영현 기자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임동섭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 한 경기 빵 터지면 다음 경기 잘 안 터져요. 이게 좀 약간 네. 퐁당퐁당 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정말 이 꾸준한 그 기복이 없이 꾸준한 경기력을 갖고 갈 수 있으면 벌써 아마 대표팀 언저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니까 벤치에서도 써서 괜찮을 것 같아서 써보면 안 터져요. 그러면 네. 또 바로 빼요. 네. 그렇게 이제 경기력이 계속 가다 보면 선수가 또 언제 한번 또 빵 터져. 근데 네. 감독이 다음 경기 또 써요. 또 안 터져. 약간 이런 엄청난 기복이 좀 선수들 중에서 굉장히 기복의 폭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도 임성섭이 터진다? 그건 좀 물음표로 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또 예. LG가 또 외곽에 뭐 기승이나 이런 선수들을 수비가 나쁜 편이 네네. 아니기 때문에 또 임동섭 선수가 수비가 좋아서 그걸 만회해서 공격력을 살아가는 선수라면 말이 되겠지만 네. 그런 점도 아니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삼성의 외곽도 좀 약간 고전을 하지 않을까. 네. 역시 뭐 오늘은 골밑과 골밑의 대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뭐 이 경기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일반적인 경기는 삼성이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네. 일단은 그 핸디캡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6.5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경기 한 5점 내외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언더오버 기준점이 167.5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그렇게 수비가 너무 좋은 팀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뭐하고 그렇죠, 두 예. 팀 모두 공격 위주의 예. 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치고받는 경기가 될 거다. 단 음. 점수차는 많이 안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네네.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세 번째 경기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주에서 KCC 오리온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전주에 지금 스포츠 동아의 정지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주 기자 지금 전주 체육관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부상 변수랑 기타 좀 취재한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일단 알려진 거로는 큰 두 팀의 큰 뭐 부상 변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김민구 선수는 이제 최근에 못 나오고 있죠. 근데 네, 그 원래 아팠던 오른쪽 다리에 좀 운동을 좀 계속 시즌을 뛰다 보니까 무리가 좀 근육의 통증이 좀 심해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두 팀은 오늘 4시 경기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치렀지만 오늘 오전에 조금씩 이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고향에서 경기를 치르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좀 뭐 그런 네. 피로도나 그런 거를 호소하는 건 없었나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뭐 아침에도 훈련 정상적으로 그냥 뭐 물론 아침 운동이 뭐 그렇다고 대단한 거는 한 건 아니고 이제 상대 전략에 맞추는 그냥 그 패턴 훈련을 간단하게 하는 건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뭐 주축 선수 중에서 뭐 크게 이상 없이 뭐 또 어제 경기에서 또 기분 좋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뭐 좋은 상태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KCC는 좀 분위기 어때요? 부상 선수도 많고 최근에 경기력도 좀 안 나와서 좀 네. 팀이 좀 많이 침체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보이시나요? 추승민 감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KCC가 계속 지고는 있지만 또 이게 그냥 진 게 아니고 쫓아가다가 진 경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하는데 특히 리오 라이온스가 막판에 좀 무리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 리오 라이온스 자체도 좀 체력적으로 어제 경기도 많이 뛴 상태여서 오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오리온이 워낙 운동량도 활동량도 많은데다가 또 에런 헤인즈에 대한 그 수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KCC는 좀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주 기자 그 정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경기 박상혁 기자부터 좀 예상을 좀 해봐주세요. 예, 일단 두 팀 이게 최근 오리온을 보면 뭐 이기고는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쉽게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제가 네. 어제 고향도 가서 봤는데 초반에 잘 나가다가 꼭 중반에 좀 이렇게 따라잡혀요. 이게 보니까 그 막판에 뭐 뒤집기는 하는데 이게 최근 헤인즈 선수가 약간 좀 그 부진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네. 이 선수가 좀 오래 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연식 전문용어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승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헤인즈 선수가 힘센 선수들하고 막는 걸 좀 버거워한다. 힘들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젊은 내가 맡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일승 감독 말은 그 지난 동부전에서 이 선수가 그 지나치게 도움 수비를 의식하다 김주성 선수를 놓쳐가지고 엄청 맞았죠. 예, 네. 김주성 선수 3.6 슛을 4개나 허용했거든요. 네. 이게 추일승 감독 하지 말아라. 도움 수비 안 가도 된다. 근데 이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좀 키 큰 빅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히 막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헤인즈 선수가 이전까지는 오리온의 어떤 안정적인 전력의 핵심이었는데 최근에 좀 약간 뭐랄까요 그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잘해주던 선수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어떤 그러다 보니 득점도 하고 실점을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나머지 국내 선수 영향이 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오데리언 바세 선수도 뭐 잘할 때는 잘하는데 좀 안 될 때 또 기복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저기 그 뒷심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 좀 KCC랑 할 때 좀 힘든 경기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KCC에서 지금 이렇게 득점해 준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쵸. 아시겠지 뭐 네. 라이온스 뭐 와이즈 그 정도 최근에 김지호 선수가 좀 이제 3점슛 쏘긴 하는 이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것도 한 경기라 이렇게 좀 기복이 그러니까 쭉 간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좀 오리온스가 이기긴 하는데 좀 약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박상혁 기자랑 조금 예상이 다른데 저는 이 경기 뭐 오리온이 뭐 백투백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경기 큰 점수 차이로 오리온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오리온이 KCC를 상대로 도움 수비 뭐 이런 거 갈 필요 없어요. 맨투맨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리오 라이온스하고 매치업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오 라이온스가 경기 평균적으로 한 뭐 20점씩 득점을 하는데 이 경기 만약 마음만 먹으면 10몇 점대로 잡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에릭 와이즈 선수가 밑에 있지만 그 매치업에서 이시현 선수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오리온의 외곽이나 공격력 자체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오리온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KCC 같은 경우에 외곽에서 사실 이현민 선수가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 선수의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어요. 그쵸. 뭐 김주 선수 말씀하셨는데 김주 선수는 거의 노마크 아니면 네. 공격이 안 되는 선수예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선수들이 번갈아 나오는데 좀 한계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KCC가 오리온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엔 좀 그렇죠.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또 하나를 보면 이 오데리언 바셋 선수의 매치업을 과연 누가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KCC는 사실 마땅한 해답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데리언 바셋 선수가 훨씬 신나서 농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점수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아닌가 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바셋 선수가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데 이제 네. 다만 이런 건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로워지는데 네. 이제 그 첫 슛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좀 약간 이 선수 기복이 있더라고요. 첫 슛이 잘 들어가면 플레이가 좀 잘 풀리는 반면에 네. 그러니까 매치업 상대가 약해도 플레이가 안 되면 자꾸 좀 난사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점만 뭐 커버만 된다면 그쵸, 예. 오리온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압승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남자 농구는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자 농구 현장 정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리에서 KDB생명하고 우리은행 경기했는데요. 구리의 박진호 더바스켓 편집장이 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잠깐 연결 상태가 상태 좀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 같아요. 같은데 예. 그러면 뭐 저희가 한번 구리 경기 저희끼리 한번 예상을 해보죠. KDB생명과 우리은행. 이거 뭐 예상해야 됩니까? 글쎄 이게 뭐- 이 배당률만 봐도 그쵸. 사실은 5.79 대 1.10 이게 뭐 핸디캡이나 언더오버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정도의 핸디캡이 나왔다는 그 배당률이 나왔다는 건 거의 뭐 우리은행이 10번 하면 9번 이상 이긴다는 거죠. 뭐 10번 하면 10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굳이 한번 이제 KDB생명 편을 들자면 최근에 이 팀이 2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렵긴 하지만 네. 거기다가 홈에서 3번 했는데 아직까지 3승 3패거든요. 홈에서는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걸 마침 구리 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은행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KDB 생명 경기를 제가 이제 한 2경기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일단은 그 한채진 선수하고 조은주 선수가 이 팀의 키를 갖고 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이 선수들이 뭐 정말 핵심 선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뭐 이경은하고 크리스마스 중심으로 공격을 네.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왜 이 두 선수를 얘기하냐면 이 두 선수가 경기당 한 8점에서 9점 이렇게 해주면 경기가 잘 풀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공격 수 없죠. 자체가 빡빡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경원 선수하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팀 자체가 점수가 막 40점대에 머물고 50점대에 머물고 이런 경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채진, 조은주가 얼마나 경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번 불러보죠. 구리의 그 더바스켓 박진호 편집장이 나와 있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예, 일단 지금 구리 현장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양팀 네네. 부상 변수 좀 뭐 취재한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뭐 양 팀 다 분위기가 좋은 지금 연승 중에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인데요. 우선 우리은행 뭐 위성호 감독 말고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있는 팀 아닙니까? 지금 선수들 모두 뭐 특별한 변화는 없고 뭐 익히 알려진 대로 양재희 선수의 부상 변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준비됐던 대로 이윤혜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뭐 박혜진 선수, 김단비 선수, 임영희 선수 그리고 존크에 존스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위성호 감독은 양지희 선수를 지난 그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네. 컨디션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기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일단 의견을 전했고요. KDB 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경은 선수가 아무래도 KDB 생명 공수의 핵인데 지난 경기를 마치고 종아리가 좀 올라와가지고 어제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좀 상태를 봐서 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여전히 상태가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았고 어제보다 좀 나은 상태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경기 출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KDB 쪽의 지금 상황입니다. KDB 생명은 이런 상황에서 이경은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경은, 한채진, 조은주, 김소담의 빅맨우는 크리스마스보다 존클 존스에 대한 수비 때문에 티아나 하킨스를 먼저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경은 선수가 만약에 출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김시현 선수, 안혜지 선수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근육이 올라왔다는 게 파열된 건 아닌가 보죠?
네네, 그런 쪽은 아니고 좀 종아리가 그 김영주 감독 말로는 종아리가 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지금 퓨처스 게임이 이제 1시 반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어린 선수들이 나와 있는데, 네. 트레이너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뭐 종아리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본인은 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크게 뭐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좀 지금 김영주 감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트레이너가 먼저 뭐 그걸 저희한테 뛸 수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오늘은 안 될 거다라든가 혹은 뭐 100% 뛴다, 양쪽 다 어느 쪽도 좀 치우치지 않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 경기에 나서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는 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현장 정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 우리은행하고 KDB 1차전에서는 뭐 78대 46,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은행이 이겼고요. 그 뭐 이제 KDB 생명의 그 주포 카리마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차전에서 위성호 감독은 이 선수를 뭐 용병 매치업을 시키기보다는 박혜진 선수한테 그랬죠. 매치업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만약 뚫리더라도 도움 수비 갈 수 있게. 그 뒷선에 또 네. 존 쿠에 존스 198cm 아마 여자 근데 농구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존 코엘 존스를 써야 되는데 존 코엘 존스가 외곽 수비까지 하기에는 하면은 부담스럽다. 너무, 네, 그리고 그런 의미도 없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득점을 줄 바에는 국내 선수를 붙여서 존 코엘 존스가 밑에서 리커버리하는 수비를 할 수 있게 하게끔 하겠다는 전술을 들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KDB 생명이 뭐 크리스마스가 이제 평균 득점 13.67점, 또 말씀은 조은주 선수가 10.3점, 그리고 한재 선수 10.3점인데 이 선수 중에 세 선수 중에 두 선수만 막아도 득점이 20점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 사실 뭐 우리은행 1차전은 거의 뭐 이 세 선수의 득점을 막는데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오늘 경기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 예, 않을까. 예. 우리은행이 사실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번 시즌 개막하고 놀란 게 우리은행이 공격을 굉장히 잘해요. 네. 이 존 코엔 존스 선수를 데리고 사실 2대2 농구를 여자 농구에서 그렇게 세련되게 하는 팀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2대2 농구를 잘하는데, 한 번은 이명희 선수가 존 코엔 존스를 데리고 2대1을 하고 예. 또 한 번은 박혜진 선수가 데리고 2대1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를 네, 모르는. 이 선수가 와서는 2대1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와서 2대1하고 저 선수도 와서 이게 헷갈려. 그 다음에 존 코엘 존스가 198인데 네. 이게 2대2 플레이를 하다가 미스매치가 나잖아요. 그럼 공중에 띄워놓으면 그냥 한 골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그렇죠. 없어. 잡아서 그냥 네. 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준호 편집장이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 이제 센터 선수 용병을 쓰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한 또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비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선수가 공격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이 여자 네. 농구의 거의 생리처럼 되어 있는데 네. 외국인 선수 득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외곽도 굉장히 빡빡해질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은행이 원하는 매치업을 갖고 가줄 수 있어요.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은 KDB 생명이 오늘도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은행에 봅니다. 맞추다 보니까 득점 실점 모두 네네. 득점이 안 되고 실점을 더 내주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저희가 뭐 이제 4경기를 모두 알아봤는데, 뭐 현장에서 보내는 정보 바탕으로 4경기 뭐 체크 포인트 한 줄 평을 알아보죠. 일단 KT랑 동부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선수들이 얼마큼 해주느냐.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열심히 잘 넣느냐. 그렇겠죠. 그다음에 KCC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리온의 그 압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네. 뭐 이 정도만 될 것 같고,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할게요. 네. 예. 못 막는다. 예. 참 아, 솔직히 우리은행 만나는 팀들은 고생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조합이 너무 좋아. 딴 팀에 비해서. 그리고 어떤 뭐 로테이션도 좋고. 예. 전술적으로 준비도 잘 되고. 예.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짜증 납니다. 예. 예, 우리은행. 예. 그 참 맞기 어렵죠. 지금 뭐 사실 KBL 리그 들어와도 웬만치 할 것 같아요. 존 코엘 선수 들어오면 웬만치 할 것 같아요, 정말. 예, 뭐 일단 모든 경기 알아봤고요.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이제 잠시 오후 7시 30분 축구 전문 잡지 포포투 배진경, 또 정다워 기자가 진행하는 유럽 축구 대회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최용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